우리도 떳떳한 중국의 일원이길 위해서 더 중국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지화되는 과정. 일본도 뭐 지진 혹은 뭐 조총련 뭐 이런 민단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들이 현지화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그들만의 자이니지가 되는 과정이 있었겠고,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이제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너는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냐, 너 중국 사람 아니냐,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아니냐 이런 이제 시선을 갖고 있죠. 하지만 각 나라에 퍼진 디아스포라들의 사이구를 이해를 하면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가 바뀌었다. 60년, 70년, 80년대 미국에 가셨던 대부분의 저희 이민 선조들은 사실 그때 한국 전쟁에서 막 폐허가 돼서 재건을 하던 시기고, 아직 독재 시절이었고, 냉전의 어떤 첨예한 갈등 속에 대한민국이 존재했었고, 또 개발도상국이었고, 저였어도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최대한 미국화시키고 주류화시키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히 저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돈을 잘 벌고 아이들 좋은 교육 시켜서 전문직 만드는 게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1차원적인 생각이었다면은, 사이구를 통해서 우리가 틀렸구나, 이 이상의 어떤 시민적 책임 의식이 필요하구나, 다른 민족과도 잘 지내야 되는구나, 정치권에도 진출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구나, 이런 좀 고차원적인 아메리칸 드림으로 거듭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어떤 이런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 미국 내 소수 민족이라는 재미 한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 고민의 여정은 종착역에 도달했구나, 더 이상 앞으로는 정체성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안도감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학생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연변에 갔어요. 연변 과학기술대학교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서 홍보실에서 이제 6개월간 뭐 일을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한반도 밖에 가장 큰 한인타운인 줄 알았었는데, 연변 자치주에 가니까 아시겠지만 연변 자치주 크기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절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한문과, 그러니까 중국어와 조선어가 병행되어서 사용이 되도록 돼 있고, 물론 지금은 그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족 분들이 살고 계셨고, 그들은 막 춘향전 같은 막 옛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제 퍼포먼트 하시고, 그리고 막 한국 음식을 먹고 조선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조선말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정말 또 다른 어떤 코리안들이 이곳에 살고 있구나 큰 자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일수라는 친구가 저한테 형 혹시 사과배라는 과일 아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과배? 사과배 뭔데? 그러니까 연변 자치주에서만 나는 혼합 과일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족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과배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과도 완전한 배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조선인도 완전한 중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정체성 고민이 비단 저 혹은 재미 동포 친구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생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구나. 제가 대학교 때 피가 막 들끓어 올랐을 때 그때 북한 인권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 좀 변질되기 전에 이제 순수한 미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우리가 탈북민을 돕자, 저는 북향민이라고 그들을 지칭을 하는데, 카메라가 되게 잘 찍히네요. 그들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남한에 거주하는 북향민 친구들이, 나는 내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 어중간한 상태가 혼란스럽다. 독일 배낭여행을 하다가도 우연히 또 함부르크에 있는 제독 한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쵸? 이제는 또 그러고,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원조를 대가로 많은 탄광부와 이제 간호사들이 가서 그들이 서로 이제 또 대부분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낳으시고, 지금 5만 명 이상의 독일 교민이 있는데, 그들 역시 어떤 정체성 고민, 완전한 독일인도 완전한 한인도 아닌 자신을 정체성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제가 로스쿨을 다닐 때 브라질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브라질 한인 커뮤니티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도 5만 명 이상의 브라질 한인 교민들, 물론 브라질은 인종차별이 미국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 고민에서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 자신의 어떤 혼합성,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심지어 남아공에서도 제가 인권사무소 한 달 동안 인턴십을 하면서 남아공에 사는 코리안 사우트 아프리칸,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한인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친구들,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고려인들. 저는 2015년 쿠바에 놀러 가기 전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재외동포 한인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여행과 인턴십과 일을 통해서 만나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떤 뜻일까? 우리가 건강한 이중 다중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늘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쿠바에 가서 택시기사가 한인이었다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글쎄요, 어떤 혹자는 뭐 술자리에서 하나 이렇게 썰 풀어놓기 좋은 하나의 경험으로 이걸 간직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만약 신이 계신다면은 지금 저한테 어떤 계시를 주고 있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끌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에 정말로 탐닉하고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저를 인식하는 방식이 한국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던 시기에서 엘리 폭동 사건 등을 통해서 재미 한인이 된다는 경험을 했다가 그게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를 디아스포라의 일원, 큰 범주에서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의 한인들이 남미국 밖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북한은 포함이 돼 있지도 않아요. 2,500만 명의 또 다른 우리와 다른 종류의 한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산, 대전, 대구의 모든 시민을 합한 숫자가 73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한인들이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 디아스포라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그렇다면은 어떤 코리안 디아스포라,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내셔널리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부한 표현이라서 세계 시민성, 코스모폴리탄, 뭐 인본주의적 뭐 이런 정체성을 제가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조차가 좀 너무 도덕주의적인 것 같긴 한데 하나의 제 경험담을 나누겠습니다. 히로니모 보셨다고 하신 분들이 어디 계시죠? 네. 이 장면 혹시 생각나세요? 1905년 대한제국 시절 때 멕시코 유카탄 농장에 팔려간 1,000명의 조선인들 중에서 일부가 어떤 한 농장에서 1905년에 찍혔다고 추정되는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막 10살짜리, 9살, 10살짜리 되는 꼬마애들도 있고 조금 더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계속 눈이 이분께 가더라고요. 보시면은 눈을 감고 있고 또 하나의 스틱을 갖고 있잖아요. 1,000명의 조선인들이 22개의 농장에 팔려가서 하루에 16시간 동안 땡볕 하늘 아래에서 거기 무더운 지역인데 거기서 선인장을 베는 일을 거의 평생 하셨는데 그런 노동 인구를 구하던 시점에서 만약 시각 장애인이었었다면 뽑지를 않았을 거예요. 제가 추측한데 저분은 선인장에 눈이 찔려서 실명이 되셨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동복을 입고 저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비참한 어떤 한반도의 역사의 한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이제 편집을 하던 중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증조할아버지 뻘, 고조할아버지 뻘 될 수 있었던 분들의 어떤 길이고 그들을 어떤 뭐 pay tribute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2018년이었거든요. 이 장면을 막 편집하던 그때 공교롭게도 한국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죠. 어, 1905년에
유카탄 멕시코 지역을 지나던 중국 인삼 상인이 이 지역을 지나다가 조선인들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라서 고국으로 썼던 편지가 나중에 발견돼서 황성신문에 실렸었어요. 당시 유카탄 지역에 7개 등급의 노예제가 있다. 그래서 뭐 흑노, 마야노, 뭐 아스텍노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7개 등급 중에 6번째가 가축이었어요. 소와 말과 돼지. 그 가축보다 낮은 단계에서 고역을 치르는 단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조선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 이하의 취급, 가축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던 편집 시퀀스가 현 시대에 이런 동일한 이슈가 있으면서 이런 예멘인들에게 혹은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우리가 멕시코 농장주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헤로니모, 쿠바 한인들, 제외 한인들을 제가 기리는 정신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 그것이 어떤 국수주의적인, 애국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되면 안 되겠다. 사실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중요하다면 사실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떠나서 그들도 디아스포라가 아닐까. 제가 최진석 교수님을 좋아하거든요. 철학자이시자. 근데 그분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3년 전에 그 우연히 헤로니모를 만들고 나서 저녁자리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이제 헤로니모만 만들어서 교수님 제가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의식에 굉장히 빠져 있고 그런 주제의식으로 한반도 밖에 있는 이들을 기리고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되새기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막 빈소리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이제 막 떠드니까 그분께서 갑자기 전우성님, 후성님이 말씀하시는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지리적, 물리적, 역사적으로 한정된 단어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는 평생 항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서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디아스포라적 정의에 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디아스포라는 매일 나 스스로를 부수고 깨뜨리려는 사회 속에 작동하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늘 디아스포라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그 말인즉 내가 스스로 멈추고 안주하는 순간 나 자신을 깨뜨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주류가 되어 편해지는 순간 경계인이 되어 불편해지려고 하고 느슨해지는 순간 나 자신을 부정해 다시 깨달으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디아스포라의 삶과 자유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뒷머리를 땅 하고 맞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내가 어떤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디아스포라에 집중하는 순간 그들이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닐까. 한나 아렌트 철학자는 이제 프라이어라는 표현을 써서 conscious pariah 그리고 그냥 pariah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의식적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냥 유대인들을 나누는데 강남순 교수님도 비슷한 개념을 사용해서 의식적 디아스포라와 그냥 디아스포라를 나누세요. 여기서 의식적 디아스포라는 사실 이런 사유 방식을 함유하고 있는 디아스포라거든요. 단순히 저희가 한 번도 밖에 산다고 환대성과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재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주창하시는 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디아스포라적 속성은 사실 이런 것들이다. 경계성, in-betweenness, duality, hybridity, diversity, and hospitality. 그러시면서 그분이 정리하셨어요. 보편적 환대 정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관점이 아니고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했을 때 너의 이웃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같은 민족의 같은 혈통의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네가 친숙한 이들을 너의 이웃인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이웃은 사실 레디컬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잖아요. 이건 저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떤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미국 서구적인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일원으로서 한국 기독교 보수 기독교계가 이제 주창하는 어떤 네, 그런 어떤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뭐 저는 논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디아스포라적 사회의 방식을 발견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든 얘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다 아시잖아요. 어떤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도둑을 맞아서 숲속에 버려졌는데, 이제 레위인과 이제 바리새인 당시의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고 나도 해를 당할까 빨리 비켜가고, 유대인의 눈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이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이를 모텔에 맡긴 다음에 이를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고, 돈이 더 부족하면 다음에 내가 가서 더 내겠다 했던 그런 스토리인데, 여기서 그 사마리아인이 디아스포라라는 이제 이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맥락을 보시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왜 예수님이 말하게 되었냐, 이때 한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일화가 나오거든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럼 성경에 구약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써있습니다. 그래, 내가 맞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젠체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고 이제 예를 다 말한 다음에, 여기서 네가 말하는 좋은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으로 묻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했을 때, 디아스포라적 사유 정신을 가져라라는 어떤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구원론이 결국 이방성이라는 거죠. 그거와 비슷하게 마지막 포테이션이거든요. 한 20초간 여러분께 읽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휴 세인트 빅토르라는 12세기 프렌치 신학자예요. 프랑스 신학자인데, 저는 늘 저희가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세계 시민이 되는 과정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 지점인 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어느 곳에 가도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편해질 수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냥 미디움 레벨일 뿐이고, 사실 진정한 가장 궁극의 성숙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디아스포라다. 말씀하시죠. So why don't we start with the idea of diaspora? So the heart of diaspora is pain. The idea that you can't live in your ancestral homeland, that you can't be where you want to be, and perhaps you can't practice a religion or a culture in the way that you otherwise would. But what results from the pain is innovation. The idea that you can change some of the traditions and adapt them and modernize them and make them relevant wherever you are. Para mí que es coreano, yo no soy cubano. Para mí que soy coreano. Y me muero siendo coreano. ¿Comprende? Porque la única patria que reconoció mi padre y mi madre. 나한테 한국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Could you read the letter from your grandfather? La patria. Patria es el legado de abnegación de nuestros antecesores y la ofrenda de nuestros mártires. Es la inspiración de los que sueñan un mañana mejor y un futuro de hermandad. Su concepto va más allá de las fronteras geográficas. No se limita a los que nacen en un lugar determinado, ni se sujetan
a las normas políticas de un nacionalismo egoísta. El sentimiento patriótico debe fundirles a la esperanza en el clamor de los desposeídos, de los explotados que aspiran y luchan por un mundo mejor. La patria es la dignidad y el honor de los que saben merecerla. 이 질문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더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초선 예고편을 보실까요? 원하시면 혹시 보셔도 This is 100. So should we do it here or should we do it there? Never before have there been 5 congressional candidates of Korean descent running at the same time. My Korean name is Sungja. You think about my existence being part of a national tragedy, the discrimination and the stigma, right? There was stigma. I'm forever grateful for this country that gave me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 American dream. My both parents fled from North Korea, communism. I'm running because I want to work with you. My story as a Korean American story can be fundamentally an American story. 한인타운이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당선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Yeah, so David, he was so popular. He was like best friends with all the girls. 데이빗 김 후보는 아직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인 후보입니다. 저희가 너무 프로그레시브를 해서 이 후보는 안 될 것 같다. 아마 한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본어린 크리스찬인데다 나는 홍하당이라는 걸 데이빗이 알아요. With my parents, I always wanted to be truthful with them, but I couldn't ever muster up the courage. Thousands of Koreans working in South Central and Koreatown lost businesses they took years to build. Koreans were fighting because police was not there. That's when our community really woke up and said, we need representation. Nearly 3,000 hate crimes are reported against Asian Americans across the country. These young people, they have so much freedom and they don't know what they have. This will be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 of our lifetimes. It's not just the future of America that's at stake, it's the future of the world. I just found it offensive. I did reach out to the White House and I told them, why are you doing this? We transcend the partisanship when it comes to serving our communities. we can volunteer and fight for what's right. That's the America we're fighting for.